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변호사님을 모시고 검사실에 연결 전화를 잘하는 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검사실에는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전화 받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아니 판사실은 전화 네. 못하면서 네. 왜 검사님한테 이렇게 전화하려고? 어디 검사 영감님께 전화해 이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검사 재직 시절에 피의자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하는 그런 그럼 제가 삑삑삑삑이가 아니 단어서 관련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글솜씨가 부족하거나 해가지고 오, 제출을 이거 좋다. 못하는 것 같아요. 글솜씨가 부족해서 이 말 되게 마음 뭉클하게 만들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도 받고 장학금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달라는데 그런 게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선처를 바란다는 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은 서면으로 충분하다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진기 변호사. 송민호 변호사입니다. 와, 이제 많이 늦었네. 우리 송미루 변호사님께서 군검찰과 이제 검사로 약 9년간 재임하시다가 저번 달에 이제 퇴임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저희 회사로 오게 되셨는데 이제 금방 이렇게 익숙해지셨네요, 이제. 빨리 익숙해져야지. 네, 살기 위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변호사님을 모시고 도대체 검사실에 어떻게 해야 전화 연결을 잘하고 검사실에 전화를 잘하는 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건 진행하면서 검사실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라고 의뢰인한테 권유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전화로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검사실에는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전화 받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아니 근데 저는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니 판사실은 전화 네. 못하면서 네. 왜 검사님한테 이렇게 전화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좀 궁금한 거야. 어디 검사 영감님께 전화해 이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네. 검사 재직 시절에 피의자 전화 받아본 적이 있어요? 많이 봤죠. 그래요? 실제로 연결해줘요? 전화를 많이 하기도 하고. 거의 다 검사 직원분들이 다 컷하시더라고. 네. 현지에서 거의 검사님 연결이 안 돼. 일단은 이 사람이 네. 좀 합리적으로 좀 말이 통하고 네. 검사님하고 좀 얘기가 될 것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삑삑삑삑삑삑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합리적으로 사람인지. 전화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올려줘요 위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아. 하네요. 그러면 한번 연결해 주세요라고 한 번씩 전화 받기도 하죠. 연결된 적이 잘 없는데 그럼 제가 삑삑삑삑이가 아니 변호사님도 연락을 네. 잘 받는데 네. 일반인 분들 사건으로 전화해 주시면은 좀 전화를 받기 꺼려하는 그런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의뢰인들이 만약에 변호사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좀 검사실에 통화를 해서 검사님이랑 통화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일단 사건 번호를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음. 왜냐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고소장을 접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찰에서 처분이 나고 나면 이제 사건 번호를 알잖아요. 저는 무슨 사건 번호 몇 번 사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나는 누구고요. 그러고 나면 혹시 검사님께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좀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제 전화하면 저 검사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나 검사님 바꿔서 이러는 순간 바로 됐자. 아니 근데 뭘 물어보고 싶다고 하면은 네. 이제 검사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는 사건 관련해서 아직 검토 중이라 답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단칼에 쳐내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럼에도 검사실까지 연결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실에 연결이 되려면은 좀 시비를 걸려는 그런 민원인이 아니다라는 좀 신호를 좀 보내줘야죠. 아니 그럼 저한테 말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직원이. 직원들은 그 말을 받지 않죠. 직원들은 저한테 말해보세요라고 하지 않고 검사님한테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좀 내시라고. 그래요. 거기서 또 사실은 막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또 중요한 게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요즘은 이제 그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하시고 나서 제가 며칠 전에 탄원서 관련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글솜씨가 부족하거나 해가지고 이거 좋다. 못하는 것 같아요. 글솜씨가 부족해서 이 말 되게 마음 뭉클하게 만들어. 공무원의 그 공적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아. 정말 뭐 그 지점을 이제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좀 글로는 어려워가지고 말로 좀 설명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이제 전화가 연결될 기회가 좀 더 생겨나는 거죠. 근데 한 번 전화 연결했을 때 제 생각에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맞아요. 네. 딱 정리해서 이런 뭐 요점을 딱 이것만 말씀을 드려라. 맞습니다. 근데 저희 의뢰님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검사님한테 연결해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도 받고 장학금도 받았고 봉사활동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달라는데 그런 게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선처를 바란다는 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은 서면으로 충분하다고 하세요. 플러스 우리 아들이 뭐 이러고 정말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저는 대부분이요. 그런 피해자거든요. 그렇지, 지나친 자식 사랑으로 비춰지면 오히려 영향이 그렇죠, 있다. 그렇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앞으로 뭐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서도 똑같은데 뭐 아버님 어머님의 탄원서를 제출하실 그렇죠. 이럴 때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정말 착실하게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고를 쳤어요 이런 내용으로 하기보다는
아 정말 나도 부모지만 피해자 부모가 내 아들한테 그런 걸 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상상하기가 어렵다. 나도 부모지만 피해자의 부모의 마음을 공감한다. 이런 내용이 이게 들어가야 훨씬 되지. 더 와닿네요. 저희도 이제 조사 같이 들어가면은 어머니들이 아들이랑 같이 조사 들어가면 보통 결과가 안 좋아. 맞아. 옆에서 엄마들 막 이렇게 막 우리 아들 그런 애들은 아니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아들 입장에서 엄마 옆에 있으니까 자기가 할 말이나 이런 거 잘 못하고 맞아요. 어설프게 방어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아들이 들어가면 사건 결과가 제일 안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변호사랑 들어갈 거 아니면은 차라리 아버지가 낫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면 반대로 이제 검사가 이제 피의자라든지 관계인들한테 전화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검사가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지 않아요? 다 수사관님이 전화하시던데? 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맥락을 왜 이렇게 못 질문하지 싶은데 답답해서 내가 질문하고 말지 하면서 전화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검사님이 저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하면은 나는 린사오밍입니다 바로 믿어요? 왜 안 믿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생각보다 의외로 잘 믿는 게 네. 최근에 그 신고하셨던 무슨 사건 조사받으셨던 무슨 사건 때문에 전화 드렸다 통화 가능하시냐라고 하고서 바로 이제 사건 내용을 막 묻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신고한 게 있으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이면 뭐 돈이 얼마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아니니까 먼저 신고한 사건 이렇게 말을 해야 좀 믿겠구나. 네, 그렇죠. 검사를 하는 이유가 너무 답답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수사보고로 적힌 내용을 간접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전화할 때가 좀 이렇게 우리 송미루 변호사님처럼 열심히 하시는 이런 검사님들이 많으면 참 좋은데 많아요. 근데 이제 사건이 파송세월인 사건이 많아요. 네. 저희가 한 건 중에 3년 6개월 만에 처분이 난다거나 또 이제 연락해보면 검사님이 없어. 사건 처리 안 하고 임지도 딴 데 가버리셨어. 왜 이렇게 검사님들은 이제 시간을 끄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결정이 안 되는 거죠. 검사도 이제 뭐 신이 아니니까 이제 제시된 증거들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고민이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당사자들 주장이 많고 막 복잡하고 막 뭔가 결정문을 좀 길게 써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조만간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될 때 그러면 그렇죠. 그럼 다음 선생님한테 좀 메모 남겨둬요? 메모 남겨놓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는 적어놓고 갔는데 결국에는 어차피 새로 사건을 받으면 새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쓰고 나오겠다. 그러면은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는 네.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거네요. 검사가 쉽게 기소를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시간이 길어졌다고 막 마냥 불안해할 건 아니네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사기 사건들. 그리고 사기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기 수사 명령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처음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 고등검찰청에서 이거 수사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수사를 다시 개시를 했는데 처분이 빨리 나지 않는 사건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촘촘히 해가지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이 다시 본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단순히 이제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셔서는 안 되고 어떤 종류의 사건들인지 이게 내가 기소될 수 있는 사건들인지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변호사랑 논의를 해보신다거나 하는 것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 오늘은 저희가 우리 검사실에 어떻게 해야 전화가 잘 연결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검사님과 통화해서 내 억울함을 말씀할 수 있는지 한 달 전에 퇴임하신 따끈따끈한 검사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이 방법을 잘 새겨서 꼭 전화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